코로나19와 시설 안전 문제로 열리지 못했던 프로야구 한화 청주 홈 경기가 5년 만에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컬 대학 선정을 계기로 통합을 앞두고 있는 충북대와 교통대, 두 대학의 정시 모집 경쟁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상 지원금을 준다는 거짓 정보의 글이 온라인상에서 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청주 홈 경기가 5년 만에 성사될 걸로 보입니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야구장 보수 공사가 막바지인데요. 오는 3월 KBO 실사를 통과하면 6경기 이상 청주에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청권을 연고로 한 한화 이글스의 제2구장은 청주 야구장입니다. 1년에 10번도 안 되는 청주 홈 경기가 열릴 때면 경기장은 관중으로 가득 찼고 매진 행렬에 안표상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주 야구장에 이런 모습이 이어진 건 약 5년 전인 2019년까지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간 청주 경기가 잡히지 않은 데 이어 이후엔 한국야구연맹으로부터 그라운드 배수 문제와 안전시설 미흡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경기 불가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매년 이게 있을 것 같다 해서 기대는 많았는데 2003년도까지 지금 없어서 저희도 좀 많은 실망을 좀 하고 있죠. 청주 지방 이 팬들 분들이. 청주시는 고질적인 노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19억 원을 들여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라운드 밑엔 빗물이 잘 스며들고 빨리 빠지게 하는 새 수로가 설치됐고 낡은 그물망과 부서진 의자들은 모두 새 걸로 교체됐으며 더그아웃과 탈의실 등도 보강을 끝냈습니다. 특히 충돌 위험 때문에 선수들의 불만이 많았던 돌출형 관중석도 일부 줄여 외야 파울 지역을 넓혔습니다. 새 인조잔디와 홈런존 안전펜스 재설치만 남았습니다. 3월 중순으로 마무리가 되면 한화 측과 KBO 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다 마무리가 되므로 올해 야구 경기가 무리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화 이글스도 시설 개선을 전제로 청주 경기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71번의 홈 경기 가운데 최소 6경기를 청주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은 3월 말로 예상되는 야구연맹 실사 이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KBO 실사에서 경기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한 6경기 정도 편성할 계획이고 그 일정은 추후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스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한화 이글스 선수단. 다만 부상 위험이 있는 인조잔디와 1,500석에 불과한 관중석 등 향후 재건축 수준의 근본적인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되풀이될 거라고 팬들은 입을 모읍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해 여름 참사가 벌어졌던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출입구 양쪽에 차수 시설 설치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충북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미호강 하천 정비 사업이 준공되면 궁평 2 지하차도와 인접해 주민 불안이 고조될 것이라며 특별교부세 54억 원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궁평 2 지하차도에 길이 992m, 높이 5m의 차수 시설을 설치하면 하천 범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이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충북의 정치 1번지로 불리던 상당을 정치경제 1번지로 만들겠다면서 국회의원도 국민 소환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학도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청주 흥덕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청주 흥덕에 미래 성장 동력 산업 특구를 만들어 첨단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면서 윤석열 정부 발전을 위해 거대 야당을 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 선정을 계기로 3년 뒤 통합을 앞둔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이번 정시 모집 어땠을까요? 엇갈린 결과를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에서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 사업을 계기로 통합 논의를 시작한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수능 사흘 전 최종 선정돼 오는 2027년 통합대학 개교를 예고했습니다.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는 지역과의 동반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학 통합을 계기로 지역 밀착형 특화 캠퍼스로 전환하는 동시에 이후 첫 신입생 모집 결과 두 대학의 경쟁률은 엇갈렸습니다. 교통대 지원자 수는 600여 명 늘어 지난해보다 35% 증가했습니다. 경쟁률도 3.92대 1에서 5.86대 1로 껑충 뛰었습니다. 통합 대학에 신입생으로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대학에서 입학을 했겠지만 결국 향후 5년간 그런 1,000억이라고 하는 돈이 각각 대학에 지급되는데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반면 충북대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약 850명, 12% 감소했습니다. 경쟁률은 지방 거점 국립대 가운데 7년 연속 1위를 유지했지만 3년째 하락 추세입니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다른 대학들과 놓고 보면 충북대와 교통대 경쟁률의 엇갈린 변화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지방 거점 국공립대학이라 하더라도 단순하게 글로컬 대학 지정되었기 때문에 수험생 선호도가 높아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뭔가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영역에서 글로컬 대학 지정이 되면서 성장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학들은 선호도가 짧은 시간이지만 좀 높아졌다. 한편 두 대학은 학과 충원율과 합격 점수 등 최종 모집 결과가 더 중요하다며 경쟁률에 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안에 유사학과 통합을 바탕으로 대학 통합 계획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박 의원이 지난달 3일 보은군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전문 마술사에 마술쇼를 제공한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덕흠 의원 측 관계자는 해당 마술사는 전문가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무료로 공연하는 아마추어로 사전에 선관위에서 구도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에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상 지원금을 준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실체가 없는 거짓 정보입니다.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충주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종종 전국민 일상지원금에 대한 글이 올라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내용입니다. 댓글에는 좋은 정보라며 도움이 됐다는 칭찬 일색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전국민 일상지원금을 입력하자 비슷한 글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원 자격 조회를 클릭하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신청하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사이트를 계속 돌아다니게 만듭니다. 가끔 정부24 홈페이지로 연결되긴 하지만 전국민 일상지원금이라는 복지 제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거짓 정보는 대부분 페이지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상지원금 관련 홈페이지에는 경기도의 한 사업자 등록 번호가 나오지만 연락처 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문의 전화 등으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자칫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민 일상지원금이라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정보를 요구하거나 하시면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 정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또는 정부24나 복지로 같은 정부 사이트를 활용하면 됩니다. 복지로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거고요. 이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거 외에 인터넷에서 집에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연상하게 만드는 교묘한 정보. 최근에는 각종 페이의 현금화 등 힘겨운 서민 살림을 누리고 클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작업 중이던 도로 보수 차량을 들이받아 근로자 1명을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청주시 옥산면의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 보수 현장을 덮쳐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기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의를 살펴 사고를 내지 않았어야 하지만 유족과 합의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충북 중남부 지역 임금 체불액이 전년 대비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집계한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379억 원으로 전년도 322억 원보다 17.8% 증가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건설업 임금 체불이 전년보다 2배 가까운 93.2% 늘었습니다. 앞서 충주 고용노동지청은 충주, 제천, 음성, 단양 4개 시군에서 7억 6천여만 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해 개선 조치했습니다. 충북 이웃돕기 모금 실적을 보여주는 사랑의 온도탑이 13년 연속 100도를 넘어섰습니다.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달 시작한 희망나눔 캠페인 모금액이 오늘 기준으로 목표액보다 70% 가까이 많은 160억 9,300만 원이 모금돼 사랑의 온도 100도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달 29일까지 50.5도였지만 연말 고액 기부와 시군 성금이 모이고 기업들의 성금도 최근 집계되면서 온도가 빠르게 올랐습니다. 사랑의 온도탑 모금 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제천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찾아 신고한 시민에게 이달부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 대상은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하거나 질병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위기 상황으로 어려운 가구 등입니다. 제천시는 신고된 대상자가 공적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한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기 가구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괴산군이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고용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시 지역에서 괴산군으로 이주한 지 5년이 안 된 귀농 귀촌인을 고용한 지역 기업으로 한 명당 월 임금 3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